짤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짤. 난 이런 것만 보면 이렇게 마음이 좋은가 몰라. 아직도 난 공식이 있나 봐요. 네. 인터넷에 가면 흔한 GIF 파일인데, 예. 너무 좋다. 우리 오늘 크리스마스니까 캐롤 하나 가벼운 거 하나 부를까요? 근데 저는 그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가 아직도 입이 안 익어가지고 누군가가 저한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전전 남친인가? 전전전 남친인가? 하여튼 모르겠는데. 와, 제가 있는 척하는 거 봐라. 와, 이렇게 있는 척하네. 있었던 척 하는 거예요? 말았던 척을 했는데 걸렸습니다. 하여튼 맨날 내가 오빠 크리스마스야. 그럼 야 남의 생일날 네가 왜 응분하냐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냥 저는 그 크리스마스라는 그 때가 되면은 가장 많이 생각나는 건 뭐냐면 예전에 왜 그 봉사활동 같은 거 굉장히 연말에 많이 하잖아요. 크리스마스쯤 돼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크리스마스가 아까 우리가 오프닝에서 얘기했지만 정말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쪽으로만 많이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고 주위에 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돕는 것에 대해서 많이 좀 인색해지고 어려워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징글벨 가사에 보면 징글벨 징글벨 징글 올 더 웨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어쨌건 요즘 같은 시즌에 더군다나 윤석열 정권 들어서 가지고 굉장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를 이야기할 수 있으려 그럼 그나마 행복한 사람인 거죠. 자, 이웃들 생각하는 약자들 생각하는 그런 국민들 우리 채널 시청자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지금 크리스마스인데요. 지금 중동에서는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네. 저는 어떤 심정일까? 특히 이제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사이의 갈등을 전쟁이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부터 저는 폭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같이 사람을 거대한 감옥에 가둬놓고 일방적으로 괴롭히고 있었던 거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팔레스타인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반격을 시작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그게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왜 저런 일이 발생하고 있었는지부터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에 저 싸움을 시작한 게 팔레스타인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이 어떤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지금 전 세계 주류 언론이 그런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 자체가 전 진짜 거대하고 악랄한 폭력이라고 봅니다. 진짜 너무 잔인해요. 어떻게 똑같은 사람, 그러니까 지구인끼리 저런 식으로까지 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가장 먼저 많은 피해를 받고 있어서 다음 사진 보시면 다음 짤에 저기가 베들레헴에 있는 구유를 저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나 저 싸우는 두 주체가 똑같은 신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아이고. 같은 신을 다른 방식으로 믿는 사람인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지점에서 또 윤석열 욕하고 싶은 게 예수님 윤석열 공감하겠어요? 실제로는 국민을 속이고 있는 징글 올 더 웨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이 모두 다 물려 퍼져야 되잖아요. 이 새끼들은 그런 거 아니잖아.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기득권 몇 명만 지금 그걸 즐기려고 하고 있잖아. 넘어갈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최대 약자는 누굴까요? 작년에 이태원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가족분들은 어떤 느낌일까요? 네. 이것 좀 돌봐주면 안 돼요? 일주기 때 윤석열 안 와가지고 저거 사람도 아니네 했던 기억들 아십니까? 지금 아예 밟고 있어. 그 눈 내리는데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이 오체 투지라는 거래. 특히나 저 유가족들은 그러니까 분명하게 정부에서 인정한 사망자의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저 현장에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생존자들 있죠. 생존자들은 원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지금 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그 생존자들 중에 절대 다수가 지금 정상적인 그 사회생활로 복귀를 못 해가지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유가족들한테조차 저런 폭력적인 행태를 하고 있으니까 생존자들은 도와달라는 말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다음.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죠. 어떤 산타, 공공 야간 약국, 응급실 갈 형편 안 되는 서민들은 운영 중단에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 산타는 낸들 아냐? 사실 이거 윤석열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오세훈이 정말로 무슨 대권 욕심이 있거나 그러면 저런 짓거리 하면 안 됩니다. 약자 예산은 죽이지 말고 조금
좀 돈 덜 써도 되는 예산을 쓰면 되잖아요. 오세훈이는 나중에 윤석열 탓하겠죠. 다음 짤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측면도 있죠.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요. 예수님 축하를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 태어난 날에 사실 우리가 이제 뭐 동화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오늘은 네로와 파트라시와 성당파리 소녀의 기일입니다. 경건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하십시오. 저기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는 게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동화라고 생각했던 그 애니메이션의 결말은 사실상 주인공이 죽는 경우가 많았다. 거기에 진짜 반전이 있는 거죠. 새드 엔딩. 다음 짤 한번 보겠습니다. 한동훈의 언론 카펫. 스타 장관, 천재 검사 여의도 입성, 엘리트 검사 출신 구원투수 등판, 차기 대권 1위, 보수의 메시아 조선제일검 이순신 이렇게 언론이 카페를 쫙 깔아주죠. 정말 뽕이 찰 대로 그러니까 찬 상황입니다. 지금. 만약에 저 작가가 악랄한 마음을 그 품었다면 저 바지에 기저귀를 채웠을 겁니다. 왜? 지려서. 네, 너무 좋아서. 지려갖고. 네. 근데 저거 안 통해요. 자, 그 다음 짤 한번 볼게요. 한동훈이 이임식 할 때 찍힌 사진이라 그러는데 네티즌들이 다 싫어하니까 어깨에 뻥 들어갔다고. 근데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언론이 이미 한동훈을 엄청 싫어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맞아. 그러니까 만약에 그 언론이 한동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면 저런 사진은 절대로 안 내보냅니다. 골라주질 않아요. 이제 저건 누가 봐도 비호감이거든요. 진짜 저거 보자마자 육성으로 등신한 소리가 뛰쳐 나오기 때문에 아래 보시는 게 로키 호러 픽처 쇼의 한 장면이거든요. 지금 그것과 비교되고 있는 짤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늘 저러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모습을 찍히지 못하는 게 아닐까요? 그럴 수 있죠. 네. 자, 한동훈 개인 비리로 알려진 이야기. 이거 14개 모두 읽어드릴게요. 한동훈 개인 비리. 1. 배우자 차량 구매 위장 전입, 주민등록법 위반. 2. 아이폰 비번 공개 거부, 국가공무원법 위반. 3. 부천 상가 건물 불법 증축, 건축법 위반. 4. 배우자 뉴욕주 자격, 변호사 자격, 변호사법 위반. 5. 모친 아파트 편법 증여, 조세법 처벌법 위반, 조세범 처벌법 위반. 6. 모친 연말정산 부단 공제, 소득세법 위반. 7. 농지 불법 소유, 농지법 위반. 8. 삼풍 아파트 전세금 43% 인상, 주택임대차 보호법 위반. 9. 삼성물산 임원 소유 타워팰리스 임차, 공직자윤리법 위반. 10. 골드만삭스 변호사 소유 타워팰리스 임차, 공직자윤리법 위반. 11. 장려 삼성전자 주식 보유, 공직자윤리법 위반. 12.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부동산 거래 신고법 위반. 13. 자료 제출 의무 혜택, 인사청문회법, 국회 증언 감정법 위반. 14. 딸의 봉사활동 서류 위조, 사문서 위조의 업무 방해, 정경심 교수 동일 혐의로 4년 실형. 예. 코멘트 무기징역감이죠. 네, 무기징역감이네요, 진짜. 자, 다음 거 한번 볼게요. 나는 한동훈이야. 나는 강남 파라콘 출신인데 너무 거리감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사실 그 오리지널 파라콘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딴 동네에서 이사 온 사람인데. 뭐 청주에서 전화가 왔다 그랬나? 네. 그리고 아버지는 춘천, 강원도. 대학교 들어가서 신입생들이 첫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한동훈이 첫 인사를 했다는 말. 근데 보통 이렇게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첫인사. 그러니까 네이티브 강남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캐릭터죠. 그러니까 진짜 네이티브도 아닌데 네이티브인 척하는. 그래서 오히려 좀 처가에서 좀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네. 다음 짤 한번 볼게요. 이 사진의 포인트는요, 쩍벌이 아닙니다. 김건희가 사라졌습니다. 아니, 쩍벌도 좀 불편하긴 합니다. 이제 후보 때는 좀 욕을 많이 먹었는데 이제는 맘 놓고 벌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요, 그 최근 들어서 지금 보고 계신 저 사진의 윤석열 포즈 있죠. 네. 뽕 맞은 것처럼 저 사진만 올립니다. 저렇게 딱 턱에다가 이렇게 딱 팔짱 끼고 이렇게 탁. 이제 그러니까 본인이 되게 대놓고 하는 멋있게 거지. 생각하나, 멋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저 사진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도 보면 북한 요구할 것도 없어. 맞아요. 보통은 저런 무대나 이렇게 보지 않거든요. 저런 거 보려고 그러면. 요즘에 여러분들 그 문재인 정부 때 보면은 국무회의를 하면 옛날에는
저 끄트머리 상석을 앉았었거든요. 상징적으로. 근데 그 원탁으로. 길쭉한 원탁 안에서 가운데에 앉아서 수평적 관계를 강조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좀 어쨌건 김건희가 사라졌고요. 그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윤석열이 또 이제 총선 급했어. 그래갖고 이제 저 뭐 독거노인, 실제로 여러분들 보고 계신 게 독거노인이세요. 저기 가서 이제 저거를 그 뭐 따뜻한지 뭐 이런 거 알아보는 이런 행사를 네. 했는데 핵심이 뭐죠? 아니 저 행사에 거의 10여 명을 몰고 갔어요. 오세훈 시장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대통령실 앨범에 올라온 사진인데 딱 저 집 한 군데만 돌았습니다. 그래서 저 사진이 아마 저 집 한 군데만 열흘 몇 장씩 올라와 있죠. 맞아요. 네. 사진은 열 몇 장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사진이 필요했던 거잖아요. 네.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차라리 며칠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좀 어렵게 사는 분들의 집을 방문하여 난방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정도 하면 되잖아요. 네. 사진 찍으려고 이 집만 딸랑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근데 작년에는 김건희가 돌아다녔거든요. 돌아다니면서 이제 패딩 사다 드리고 뭐 이런 거를 쇼를 했었는데 지금은 김건희가 쏙 들어가고 다 이걸 대통령이 하고 있더라. 왜 김건희가 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요 내년도 해외여행 갈 계획을 짜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길래 혼쭐을 내줬죠. 아니, 같이 동행해서 디올 패딩 이렇게 선물해드리면 얼마나 예뻐요. 그러니까 기름이. 나만 입는 게 아니다 이러면 예. 되잖아. 서민도 입는 거다. 이거 디올은 이렇게. 자, 그리고 주말에 돌았던 뉴스 중에 ASML 관련해서 말하자면요. ASML에서 삼성한테 진짜 중요한 기계를 줘야 돼. 그거 없으면 삼성이 좀 어려워져. 근데 윤석열이 저 네덜란드 가가지고 뭐 한 해 뭐 한 해 했잖아요. 결국엔 다 뺏겼다 이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봐요. 윤석열 대통령은 네덜란드에 직접 방문하여 ASML의 협력을 요구했으나 정작 ASML은 차세대 노광 장비를 삼성전자에 한 대도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세일즈 외교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3,500억짜리 ASML 최첨단 반도체 장비 인텔품으로 이 6대인가를 저 생산을 하는데 그 한 대는 그러면 인텔로 갔으면 두 번째는 삼성 주느냐 이게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번째 다 인텔 주는 거야. 근데 그래서, 이거를 비판을 하지 않고 그냥 네. 기사를 저렇게 드라이하게 인텔품으로 이러니까 아무 일 없는 것 같잖아요. 아, 대통령은 왜 갔어? 그래도 저거는 괜찮고요. 서울경제에서 맨 처음에 제목을 어떻게 뽑았냐면 삼성 후순위로 밀렸다. ASML 첫 하이 NAEUV 인텔로라고 뽑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이 제목이 수정이 되냐면 인텔 첫 하이 NAEUV 선정 그리고는 삼성엔 2025년께 공급이라고 있는데 이거 확실하지 않은 겁니다. 삼성이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서울경제에서 이렇게 좀 눈치가 보였는지 2025년께 공급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가요? 이재용 표정이 심상치가 않아요. 요게 지금 마트 전단지. 마트 전단지인데 이재용 입장에서 저게 윤석열 저 떡볶이 먹방 뒤에 배경이나 됐지만 네. 얻은 게 하나도 없잖아. 쉿, 전 일찍이에요. 정말 이재용의 사진이 마트 전단지로 쓰일 줄은 본인도 얼마나 몰랐을 속상하겠습니까. 겁니다. 네. 윤석열이 네덜란드 갔다 그랬죠. 뭐 반도체 협력을 뭐 한다고 했는데 뭐라고 왔는지 모르겠네요. 자,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다음 사진은 이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아마 서울에 보면 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유인촌 문체부 장관의 아들이에요. 첫 장편 영화를 찍은 건데 네. 거기에서 지금 누구죠? 정무성의 부하로 네. 나오는 비중이 있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의 보험이 100만을 넘기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그러니까 유인촌 장관을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들한테 피해가 갈까 봐. 예, 예. 사실 유인촌 장관 입장에서는 자기 경력이 더 하나 빛나는 것보다 아들의 삶이 그렇죠. 훨씬 더 중요한 시기죠. 그리고 이렇게 큰 영화에서 처음부터 좋은 기회를 얻었으면 이후에 이제 커리어가 엄청 중요해지잖아요. 네. 그 영화 배우로서의 어떤 자기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 아닌가 하는 근데 자기 때문에 이렇게 방해가 된다면 얼마나 미안한 일입니까? 알고는 계시라고 알려드렸고요. 야, 수방사 마크가. 자, 다음. 천정배 전 의원이 총선 불출마 선언했다. 칠선할 욕심 내려놨다 이런 건데 아우 속상합니다. 진짜. 이낙연 보고 느끼는 거 없냐 이렇게. 이낙연뿐만 아니라 뭐 임종석도 그렇고 뭐 이종걸 뭐 들려오는 이름이 너무 많아요. 막 속상한 이름들이. 왜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진짜.
자, 다음 짤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방송마다 이야기하려고. 저 이제 기억할 것 같아요. 저거는 맥락 없이 무조건 하나 끼워넣기로 합시다. 무조건 일단 하루에 한 번씩. 정운현의 그러니까 이낙연의 최측근 정운현이 윤석열 지지했던 사건. 근데 이낙연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사건. 맞죠. 근데 그 정운현이요 SNS를 가끔씩 해요. 내가 평생 못 잊을 저 더러운 이름. 이번에 뭐라고 쓰나요? 12월 15일 날. 작년에 내 책을 펴낸 샛빛 출판사에서 한동훈 장관 관련 신간을 오늘 보내왔다. 오늘 국민의힘 의총에서는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 추대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했다고 한다. 진영을 떠나 일단은 뉴스의 인물이니 짬이 나는 대로 차분하게 읽어볼 차입니다. 닥쳐 이 새끼야. 내가 저 사람 얼굴 안면이 있는 사람인데도 저런 인간이 우리 민주 진보 블록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싫어요. 거기다가 이 책이 서민이 추천을 했다는 네. 이 부분에서 어떤 책인지 알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밥맛 없는 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진영을 떠나. 이런 단어 쓰는 사람 그러니까 진짜. 지가 진영을 떠났잖아요. 이번에 있잖아요. 저 대장동 관련해서 이낙연 최측근이 언론에다가 던져줬다. 그런데 서른이나 윤영찬은 아니다.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은 딱 남아. 한 사람 딱 남아. 아니 좀 억울하신 분들은 빨리 뛰쳐나와서 얘기를 하십시오. 나 아니라고. 진짜 내가 저 사람 정말 안타깝습니다. 내가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 길거리 가면 뺨 때려버릴 것 같아요. 인간도 아니야 얘들. 길에서 내 만나지 마소. 자, 김기표 변호사 새날에 이제 2주에 한 번 정도씩은 나오시는 변호사분이죠. 한번 읽어드릴게요. 서른 의원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지난 대선에서 이른바 대장동 사업 의혹을 최초 제보한 사람이 이낙연 전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합니다. 서른 의원님은 2021년 10월 이재명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을 가상할 수 있다. 구속될 상황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였고 대장동과 관련된 최소한 세 사람의 당사자들을 만나 직접 들었다고까지 하였습니다. 의원님은 허위 대장동 관련 의혹이 언론에 제보되고 그리하여 대선 과정에서 끊임없이 윤석열 쪽으로부터 공격거리가 되고 결국 윤석열에게 대통령 자리를 헌납하여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책임자가 누구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원님은 이낙연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분이고 실제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이었으며 당시 이재명 후보가 구속될 것이라고 계속해서 선동하였고 그리고 대장동과 관련한 사람들을 직접 만났다고까지 말했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검찰이 조작하는 수사가 아니라 당시 상황을 가장 잘 알 수밖에 없고 주도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서른 의원님의 입장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대해 그렇게 가결표까지 던지셨던 것입니까? 대장동 의혹 제보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재명과 민주당을 검찰 독재로부터 수호하는 김기표 변호사 드림. 저게 지금 서른 지역구 나가는 검찰 무려 특수부 출신 변호사. 자, 추미애 장관의 페이스북도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한 글자 한 글자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써놓은 글이에요. 민주당 방향 감각 상실하지 마십시오. 1.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허구 날조입니다. 적어도 이재명 대표를 사법 리스크 운운하며 흔들지는 마십시오. 애초 당내 경선 과정에서 근거 없이 지방 언론을 이용해 그를 대장동 사법 리스크에 던져놓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를 받은 정치 검찰이 리스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올가매었고 드디어 검찰 정권의 하수인 한동훈이 야권을 분열시키기 위해 국회 체포영장 소동을 벌인 것도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2. 윤석열의 징계 취소 소송을 말도 안 되는 절차 문제를 걸어 패소하도록 사법쇼로 잘 마무리했다고 여기는 한동훈이 이제 권력 심장부의 사법 리스크를 막아낼 구원투수로 다시 기용됐습니다. 3.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태상명동 서일필일 뿐입니다. 그러나 권력 심장부 김건희 사법 리스크는 역대급 터네이도인 것입니다. 몰카가 슬쩍 한번 지나갔을 뿐인데도 상상도 못해본 부패가 감지됐습니다. 주가 조작 실태도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태산을 흔들 것입니다. 4. 민주당은 똘똘 뭉쳐 저들의 진짜 사법 리스크에 총력 집중하십시오. 맞지요.
깨어있는 시민들은 다 아는 거죠. 어떤 시도를 해도 쟤들이 의도가 뭐구나 아는 그런 시대가 됐고요. 추미애 장관님 감사합니다. 자, 검찰 대장동 이재명 의혹 최초 보도 기자 첫 조사. 윤영찬 서른이 아닌 이낙연 측근발 뭐 이렇게 했다고 뻔한 거지만. 자, 넘어가겠습니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출판 기념회 1월 6일 토요일 오후 5시 한국 불교 역사 문화 기념관 여기에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가시면 좋겠어요. 이제 꽉 채우면 굉장히 그 주치하는 입장에서 행복하거든요. 에너지를 넣어주시면. 이게 오늘 한 걸음 더 다가가겠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자, 아마 화요일 날 그 서울의 4월의 봄에 아마 나오실 때 이야기하실 것 같고요. 자, 다음 한번 봐봐요. 이 짠한 사람 누굽니까? 근데 죄송한데 너무 귀여우신 거 아니에요? 이재명과 함께 민주당 지켜낸 김현 안산 단원을 예비후보 후원합니다 하셨고요. 여기 보면 농협 301-0339-8551-81 자, 여기도 후원회장은 정청래 의원이고요. 여기 보면 안산의 봄, 4월의 봄 방송 제목까지 그대로 4월의 봄. 자, 감사합니다. 많이 후원해 주세요. 네, 이게 가장 최근에 찍은 거죠. 눈 온 것까지 포함해. 네. 자, 박진영 출판 기념회가 1월 3일 날 수요일 날 있어요. 스픽스 공개홀에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아, 저는 마키아벨리를 못 읽어가지고 한참 헤맸네요. 한글로 쓰여 있어요. 예, 그러게. 난 마차로 읽었어요. 제가. 나도 미셸? 다들 마차님한테 중독돼가지고 큰일 났어. 마차벨리. 네, 마차벨리. 자, 저는 새날 방송에 출연하는 우리 식구들을 좀 챙기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웃긴 게 왜 한 지역구에 너희들은 거기 편만 드느냐고 항의가 들어올 때 있어. 아니, 내가 민주당 후보들 다 챙겨야 돼요? 같은 친명이라고 해도 나랑 연관이 없어. 일면식도 없어. 나는 내가 아는 사람 챙기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훈안님 그렇죠. 위치가 있으니까 다 챙기셨어야지. 잘못하셨네. 잘못했네. 듣고 보니 잘못했구만. 네, 사과하세요 빨리. 아, 나 지금 아까 정은영한테 했던 말 한번 더. 아니, 그 심리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4년에 한 번 인터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현역이 되셔갖고 지금 4선째 넘어가고 막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난 그런 분들 솔직히 싫어해. 왜냐하면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자기가 후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터뷰 한번 해. 월요일 안 해주려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가 국정감사를 했더니 정말로 괜찮은 정보가 있어서 새날에 드립니다 이런 것도 없어. 그냥 인터뷰 한번 달랑하고 가. 그리고 후원금 좀 챙겨가.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나는 그런 거야. 나랑 인연이 닿는 사람을 챙기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모든 친명을 챙기는 건 불가능해요. 다른 방송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날에 나오고 싶으면 미리 연락을 주면 되잖아요. 근데 미리 전화도 안 하면서 혼자서 공시렁하면 누가 챙겨줍니까?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어디까지 이것들을 했더라? 라클 자객님, 저 돼지는 거시기가 크지도 않다면서 못담시 거시기 큰 것처럼 쩍버린가? 살찌다 보면 함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댓글 저질이야. 상상했잖아. 방송 못하겠다. 너무 원초적인 질문을 해버리니까 내가 답을 해드릴게요. 습진 때문에. 같이 쓸려 나갔나요? 그래서 가려워서 그렇게 손가락으로 그렇게 막 지난번에 남자들 후벼 있잖아요. 팠구나. 남자들 사각 팬티 입는 거랑 비슷한 원리야. 그럼 가렵나요? 아니, 나는 모르지. 안 걸려들지. 안 걸려들지. 그게 아니고 쓰라리고 그러니까 바람 들어가라고. 참. 라클 자객님, 네 방송 전체에 대한 자객 뭐 현타가 화거네. 오늘 방송 일부러 끝냅시다. 못하겠네요. 자, 이성진님, 제가 쥐돌이 때 수방사 경비단 나왔는데 너무 분노할까봐 아직 서울에 못 보고 있어요. 유유. 아이고, 수방사 나오셨으면 수방사 가는 사람들이 헌병대 가는 사람 비슷하게 키 큰 사람만 뽑아요. 대부분 그렇다고. 자, 혁신하자 고원님 감사합니다. 네, 연락하겠습니다. 아까 무슨 말 그때 뒤한 댓글이 출마하시나 봐요.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